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책을 알기를 돌같이 아는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한, 그리고 지금은 뭐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하느라 바빠서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좋은 정보를 나누고자 이걸 시도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질병이 시달리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을 위한 격려와 응원차 비디오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의 이름을 모르겠네. 완벽한 공부법인 책을 쓰신 분들인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중요한 거는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 책을 앞으로 조금씩 야금 곱씹어 먹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톰 오브라이언이 지었고 이시은이 옮겼어요. 이시은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살짝 들어다 보니까 잘 이 세계를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톰 오브라이언이라는 박사님은 나름 자가면역 개선책이 저자이기도 하고, 이게 전국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거지 아니면 글로벌한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국내에서도 유명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쨌든 만성질환과 대사장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연자 겸 저술가라고 되어 있고요. 오브라이언 박사는 30년 넘게 기능의학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기능의학 연구소의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시은 선생은 바른 번역의 전문 번역가로 자유기고가이기도 하면서 역사, 경영학을 전공하고 최근에는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옮긴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인상주의 예술이 가득한 정원, 스타트업 3개월 뒤 당신이 기필코 묻게 될 299가지, 기에르모 델 토로의 창작 노트, 세계 이면에 눈뜨는 지식들, 사람의 아버지, 가장 위험한 책,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말하자면 얼마 안 읽고서 이제 이거를 녹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옆방에 있는 딸이 내가 낭독하고 있는 소리를 듣겠거니 하고 지금 소리를 내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 왠지 좀 약간 반신반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차피 내가 소리를 내면서 낭독을 할 거니까 차라리 녹음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단톡, 즉 우리 4인 가족한테 보내자. 뭐 이런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큰아들이 내년 1월 6일, 이제 내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6일 이제 논산 훈련소를 가게 되는데 뭐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죠. 뭐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겠다, 아니면 현금을 주겠다, 뭐 이런데도 책 한 권을 읽으면, 근데 그 책 한 권을 보지 않더라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우리 아들 진짜, 우리 두 아이들이
좋은 점을 본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자기 그 뚝심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고 그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해석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추천사는 이제 이 책에 쏟아진 찬사의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확신이 서니까요. 근데 이제 이 목차를 보면 1부는 폭포라는 얘기가 나오고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방화쇠들 1번 자가 면역,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 2. 새는 뇌 3. 건강한 뇌는 장에서 시작된다 4.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유독한 환경이 뇌에 미치는 영향 2부 사다리 더 건강한 뇌 만들기 5. 자신의 생체 지표를 알자 6. 건강 피라미드 7. 피라미드의 밑면 구조 바로잡기 8. 마음가짐의 힘 9. 생화학 약이 되는 음식 10. 뇌를 고치는 레시피 11. 전자기장 오염 속에서 살아가기 12. 계속 왜냐고 캐묻자 그래야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제 아주 말끔하게 목차를 이제 읽어드렸고 근데 저자의 편지의 내용은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얘기 키워드를 뽑아내면 이제 첫 번째 그 저자 편지에서 제목이 꾸준히 안타만 쳐도 이긴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꾸준함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내어달라고 부탁하는 이 의사분의 제안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신의 건강을 무관심한 분 둘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밑줄을 거놓은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같은 맥락인데 꾸준히 안타만 쳐도 야구 경기에서 이긴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분명히 첫 제목에 읽었는데도 다시 또 이제 그만큼 이제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저는 이제 반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에 옮겨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리 남편 차를 탔을 때, 그러니까 주유를 할 때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창문 열고 계산서를 내줄 때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주유를 하잖아요. 그럼 그 냄새, 그게 이제 벤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벤젠이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고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데 그것을 제가 막 그 냄새를 맡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머리가 막 복잡복잡하고 그러면 그때는 제가 순간 호흡을 멈추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차 속에 앉아 있으니까 뭐 바람 설정을 바람을 내가 내 의지대로 교정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밖으로 나가라는 마음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 그냥 잠시 숨을 멈추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죽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바깥에 있는데 벤젠, 즉 발암물질이 내 쪽으로 왔을 때 그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벤진 냄새가 난다면 당신이 바람 부는 방향에 서 있다는 뜻이고 그 반대편으로 걸어가면 그러면 된다는 아주 간편하고 간략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한 단계씩 한 번에 안타 한 개씩만 치면 된다. 이제 이거는 제가 밑줄 치는 것만 이제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근데 우리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가 배운 교육은 나를 사랑하라는 교육보다는 나를 좀 더 책찍질하고
아무튼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나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거를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진짜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는 매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벽에다 적어 놓고 그리고 매일 읽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착한 것과 친절한 것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데 착한 것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섬세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고 친절한 것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입장에 서서 진실을 인식하고 말하는 거래요.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아까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막 그랬거든요.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좀 저녁을 일찍 먹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8시 후에 먹으니까 나는 컨디션도 안 좋은데 언제까지 대기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엄마 우리 저녁 언제 먹어? 이런 말에 저도 모르게 나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데 네가 좀 알아서 해 먹으면 안 되냐? 너 지금 18살 나이고 네가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이제 나전달법을 넘어선 이게 막 비난이 이제 섞인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착한 딸은 어,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스파게티를 먹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글루텐, 응? 글루텐 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아라.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응? 이 뇌가 이렇게 먹먹해지고 안개 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막 자가 면역을 이렇게, 응?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내가 분명히 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 읽어주는 상황에도 얘가 굴하지 않고, 그 시중에 파는 식용유로 이제 물론 그건 선물 박스를 아빠가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다 꺼내가지고 내가 집에 있는 그냥 제가 뭐 물론 자연 드림에서 사온 뭐 압축형 올리브유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니 엑스트라 버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리브 오일을 사왔고 대체 저기로 그 다음에 이제 마침 냉장고에 들기름이 있으니 그걸로 먹어라 했는데 굳이 그거를 마다하고 아빠 가지고 온 그 선물 상자에서 꺼내서 그 오일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자식한테도 내 마음을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데 진짜 나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얼마나 내 진심을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게 모든 거는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하듯이.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픈 현실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그런 그 이론과 그 실제가 항상 이렇게 넘나들잖아요. 참 아픈 현실이에요. 아픈 현실. 근데 어쨌든 착한 것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섬세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고 친절한 것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입장에 서서 진실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부부싸움에서도 정말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내지는 내가 나 전달법, 나 표현법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안 돼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생기는 그 발생률이 거의 제가 볼 때는 7, 80%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을 버리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40년을 넘게, 30년을 넘게, 응? 자기 그 습으로 살아온 그 습을 인지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게 아픔인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그리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배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 전투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러글 해야 돼. 투쟁적으로 진짜 싸우지 않으면, 그 까르마를 버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게 영원한 숙제일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만사가 무너져 내릴 때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을 했대요. 그 저자는 페마 초드런이라고 하는 티베트어로 마이트리를 공유하는데 이분이 애정어린 친절과 자신과의 무조건적인 우정을 의미한다. 마이트리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우정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고,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도 거치게 될 건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여정일 뿐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날 남편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남편이 예전에 신혼 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 완벽해.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지적질하는 요것만 잘하면 당신은 더 이상 뭐 말할 이유가 없어. 응? 당신 너무 완벽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한 남편한테. 자기야,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크리스마스 쿠키를 포기하는데 8년이 걸렸대, 8년. 왜? 이분은 글루텐을 먹지 말라고, 응? 글루텐 프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막 포장해야 되잖아요. 응?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자기를 포장해야 되는데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드러냈다는 그 인간미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용기를 받고 또 카카오 스토리에 저의 과거사 요 며칠 전 있었던 저의 그 과거사를 이제 살짝 끄집어내서 반성 겸 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에 가까운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분의 이 문장을 읽고서 그런 것처럼 이제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얘기하면서 이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격려 차원의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겠다. 나를 비롯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읽어드렸고 그다음에 몸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백내장에 걸렸었대요. 근데 그거를 추적한 거예요. 백내장이 왜 걸렸지 하면서.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좀 완전 조금 뒤섞였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백내장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납성분에 노출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납중독인 거예요. 일종의 백내장의 원인이. 그거를 스스로 알아냈어요. 안과 의사도 내과 의사도 알아내지 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화학부산물의 납성분에 매일같이 노출이 된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고, 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일종의 이런 거는 생화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여기서 공부하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들어오는 그 모든 화학물질, 응? 를 얘기한대요. 생화학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오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자가면역 질환인 전신 피부 경화증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강직해지는 증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증상을 가진 여성이 8명의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84쪽, 84쪽의 분량의 검사 결과 폴더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뇌안개, 단기 기억 상실, 뇌 피로 이런 증상을 이분이 또 이제 막 탐색을 한 거지. 왜 이 여성이 이랬을까? 막 고민해가지고 알아낸 결과 폴리여마 비페닐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PCB? 모유 수유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성이 그러니까 폴리여마비페닐 이게 PCB라는 건데 이 PCB에 노출돼서 체내의 독소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몸이 모든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독소의 상당 부분이 유방 조직처럼 에스트로겐을 환영하는 세포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그 유방세포에 수년간의 PCB가 축적되어 있다면 모유에 포함된 PCB의 농도도 매우 높을 것이며 당연히 수유 과정에서 아기에게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알아내게 됐냐? 이제 이 여성의 과거 어린 시절 그 엄마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그 엄마가 그랬대요. 저 아기 혹시 저렇게 우는 아기가 내 아기인가요? 물었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저 아기는 뭐가 뭔 문제인지 저렇게 계속 울고만 있네요. 라는 그 단서 하나로 이 의사가 이제 말하자면 추출해낸 거예요. 그런 결과값을. 대단한 분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도 중금속, 독성 화학물질 노출, 심지어 음식 민감성조차 검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되게 의아해해요. 그리고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인 장.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이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이거 미생물군유 전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미생물군유 전체. 이거 이렇게 띄어있진 않거든요. 미생물군유 전체로 읽어야 되나요? 참 어렵네요. 아무튼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미생물의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미생물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총 토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익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유익균과 해로운 균. 응? 그것이 적당히 균형을 이뤘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익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 누스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장 누스와 글루텐 과민성의 관계, 그리고 혈액, 뇌, 장벽과 같은 종류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혈액, 뇌, 장벽 손상, B4라고 부를 것이다. 당신이 배우게 될 가장 획기적인 것 중 하나는 당신에게 B4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뇌를 보호하는 거름망의 손상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최신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윤정이 배우가 맞죠? 백건우 피아니스트하고 결혼한 배우 말이에요. 그 여성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를 연구한
데일 브래드슨 박사의 업적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100가지 이상의 메커니즘을 식별을 했대요. 그래서 당신의 구조, 즉 당신의 뼈, 인대, 근육, 당신이 서 있는 자세, 앉는 자세, 잠자는 자세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가짐, 운동, 습관, 식습관을 살펴봐야 한다. 이거는 제가 카스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척추는 되게 중요해요. 척추는 말 그대로 몸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교육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 심혈관계, 호르몬, 뇌, 근골격계 등 어떤 부위의 질환이든 간에 건강 삼각형의 다음과 같은 세 측면 모두에서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권유해주고 싶어요. 그 백건우 피아니스트 분한테. 그 여배우를 위해서.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척추 지압요법으로 극적인 효과를 본 사람은 수천만 명에 달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척추 지압요법도 좋고요. 그 지압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침처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거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지나친 에너지를 소모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요법사들이 굉장히 사실은 치명적으로 자기 몸에 적신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환자나 또 하는 사람이나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좀 존중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물론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 그리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뜸처럼 좋은 게 없어. 왜? 뜸은 일단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앞판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뒷판은 못하더라도 뒷판은 뭐 가족한테든 아니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되잖아요. 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침뜸처럼 아주 인격적인 의료 행위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척추 지압 요법이 극적인 효과를 본다. 그 다음에 생화학이라는 거는 몸속에 들이는 모든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글루텐, 유제품, 설탕 같은 특정 식품들이 왜 뇌에 독성이 되는지, 면역계가 그런 식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런 식품을 무엇으로 대체하면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화학, 마음가짐, 전자기장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스마트폰 무선 접속을 시도해보라. 많은 경우 6개, 10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고 이게 당신의 뇌와 충돌하면서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고 이거를 녹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현대인의 어쩔 수 없는 벗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다음 벌써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내일이나 내일 다시 한번이 아니고 내일은 자가 면역,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읽다가 이거 너무 좋아 해서 언더라인 친 거를 읽어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괜찮죠? 자,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